안녕하세요. 이민경입니다. 바람이 불지 않아도 돌아가는 바람개비 이민경입니다. 오늘은 어떻게 해서 바람이 불어도 불지 않아도 돌아가는 바람개비가 되었는지 그 중에 하나 데드라인을 기억하지 않고 바로바로 한다.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우리가 벼락치기를 한다는 얘기를 학교 다닐 때 자주 하죠. 너 시험 공부 다 했어? 저는 벼락치기예요. 이런 식인 거죠. 그러면 시험 공부를 차근차근 미리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일 시험이다, 모레다 시험이다, 그러면 날밤을 새면서 이제 공부하고, 저는 벼락치기 체질이라서 그렇게 할 때 공부가 더 잘 돼요.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. 어릴 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.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벼락치기 습관이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그 느긋하게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이제 마지막 날을 기억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듭니다.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고지서가 와요. 공과금 낼 고지서.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고지서가 그게 언제가 그 이후에 내면 과태료를 냅니다 하는 고지서에서 납부 기한이라는 게 있는데, 기한을 저는 보지 않고 바로바로 공과금을 냅니다. 그에 비해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며칠 날까지 내라고 그랬네, 그날 내야지, 이러고 기억을 하시는 경우도 있죠. 근데 저는 이제 바로바로 낼 때 제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, 뭐 내가 한 열흘을 돈을 덜 늦게 낸다고 해서 이자 붙는 것도 아닌데 어차피 안 낼 거면 몰라도 낼 거라면 바로 내야지, 이런 생각으로 내는 겁니다. 근데 그에 비해서 이거 25일까지 내라고 그랬지, 이러고 기억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이제 물론 대부분은 25일이고 24일 날 날짜 맞춰서 무리 없이 내는 경우들이 있으시죠.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만에 하나의 경우가 꼭 발생이 되더라고요. 만에 하나의 경우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, 내가 25일 날 내야지 라고 생각한 그날 애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요. 또는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이제 발인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, 또 제가 젊어서 어렸을 때는 수표로 이제 돈이 왔어요. 그러면 수표라는 거 2, 3일 묵어야지 돈을 현찰로 뺄 수가 있는데, 거기에 묶여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 은행 저 은행을 다니면서 그 돈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. 그랬을 때 보면은 이 시간의 효율성에서 바로바로 낸 사람은 이미 바로바로 냈기 때문에 머리에서도 이미 지워서 스트레스도 하나도 안 받고 그 당일에도 전혀 안 바빠요. 근데 그에 비해서 그 날짜를 기억한 사람은 계속 기억해야지 잊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에 뇌세포에 스트레스를 주고, 동시에 또 그렇게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됐을 때는 그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그냥 내 은행 가서 내든 인터넷으로 클릭해서 내든 그냥 뭐 몇 분 몇 초도 안 걸리는 일을 갖다 하루 왼종일 소모해서 그 문제를 수습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을 옆에서 보면서 미리미리 하면 저런 일이 없을 텐데, 이런 이제 제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윗사람이 지시를 하게 됩니다. 김 과장, 오늘 이 과제 줄 테니까 금요일까지 제출해요. 그게 이제 가정에서 월요일이었어요. 그러면은 이제 바로바로 하는 사람은 월요일날 그 자료를 받은 다음에 막 하루 열심히 해서 이제 월요일날까지 낼 수도 있고 화요일날 낼 수도 있고, 아무튼 금요일까지는 안 가고 미리 내는 거죠. 그러면 이제 바로바로 하는 사람은 벌써 그 일에 대해서 머리에서 지우기도 하고, 상사로부터 이렇게 바로 했는데도 일 처리를 곧잘 했네, 이런 생각에서 이제 그 다음 일이 주어지기도 하지만은, 아무튼 능력도 인정받게 되고 느긋한 시간 관리가 가능해요. 근데 금요일 날 해야겠다라고, 금요일까지구나 라고 생각한 사람이 이제 목요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일이 빨리 안 끝나거나 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내가 지금 과제를 제출해야 되는 일에만 몰두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돼서 그걸 그 날짜에 못 맞춰갖고
윗사람한테 신뢰도 잃고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이러는 경우들을 경험하는 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바로바로 하는 사람은 같은 시간을 쓰지만 느긋하게 쓰는 데 비해서 항상 데드라인을 기억하고 마감일을 기억하고 이런 사람들은 늘 발을 동동동동동동 구르면서 엄청 바빠요. 왜 그렇게 바쁘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원인은 데드라인을 기억하는 거에 원인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이제 제가 국회에서 보좌관을 하면서 쭉 보면은 남자 직원들 중에서 그런 증상이 있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한 직원에게 여자들은 빨리빨리 일을 하는데 남자들이 좀 다수가 이렇게 일을 느긋하게 붙들고 있다가 마지막에 하고 이러는데 그게 왜 그러는 거야? 내가 그러고 질문을 이제 조용히 했어요. 그랬더니 하는 말이 군대를 가서 일을 빨리빨리 하면 그 다음 일이 또 주어지고 또 주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을 좀 덜 하려면은 느긋하게 나중에 제출을 해야지 하면서 그거를 좀 요령을 군대에서 터득한 겁니다.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게 회사에서도 사실 월요일날 지시해서 금요일날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뭐 성질 급해서 화요일날 제출을 하면 아 그래? 그럼 넌 또 요거 더 해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이 자꾸자꾸 주어지는 거죠.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일을 적게 한 사람은 문제점이 발굴될 확률도 적죠. 근데 일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설거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그릇을 깰 확률은 더 높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과연 바로바로 하는 것이 꼭 정답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해야 되고 조직의 문화나 특성에 따라서 조금 조율해야 될 부분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경험에 의하면 데드라인을 기억하기보다는 바로바로 일 처리하는 게 시간을 여유롭게 쓰기도 하고 신뢰를 쌓을 수도 있고 실수를 할 확률도 작다는 점을 이제 제가 경험을 통해서 느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한동안 이제 강의를 하면서 사례를 든 이렇게 시간을 데드라인을 기억했다 엄청난 피해와 사고를 했던 사례가 마침 신문에 났더라고요. 신문에 어떤 내용이 났냐면은 공정거래위원회인가 하고 이제 그 포스코하고 양쪽이 이제 오고 갔던 일인데 과태료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이 어떤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낼 경우에는 그 액수가 뭐 몇십만 원이든 몇백만 원이든 뭐 또는 몇만 원이든 이 정도의 범위지만 기업이 낼 경우 또는 국가가 낼 경우는 수백억, 수천억, 뭐 수십억 이렇게 되는 거죠. 이 사건은 70억짜리 사건인 거예요. 그래서 이제 A라는 직원이 자기가 그 일 처리를 해서 몇 날 말쯤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결혼 날짜가 잡힌 거예요. 그리고 신혼여행을 가게 된 거죠.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1년이 도래돼서 어느 날짜에는 공문을 보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은 이제 자기가 마지막 날 처리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 날짜하고 겹쳐버려서 그거를 처리를 못하고 옆자리에 있는 B라는 직원에게 이거를 뭐 포스코에 공문을 보내야 되는데 내가 결혼 때문에 신혼여행 가느냐고 못하니까 당신이 그 날짜에 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이제 부탁을 해놓은 거죠. 그랬는데 데드라인을 기억했다는 점과 그 담당자가 왜냐하면 데드라인을 기억하지 않고 미리미리 했다면은 신혼여행으로 인하여 옆자리 B사람에게 부탁을 안 해도 되는데 데드라인을 기억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한 거죠. 내 자신도 그 일을 깜빡깜빡할 수가 있는데 부탁받은 사람은 그렇게 그걸 놓칠 수 있는 확률은 훨씬 높아지는 거죠. 그래서 결국은 70억을 손해보는 일이 발생됐다는 기사가 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데드라인을 기억하지 말고 바로바로 일 처리하라는 강의를 할 때 요 주제를 갖고 요 사례를 갖고 얘기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활용을 한 사례가 있는데 이와 같이
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공과금을 내는 일,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일, 뭐 모든 거에 있어서 바로바로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생활 속에서 경제적 여유, 시간적 여유,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, 그러니까 시간을 쓰느냐 돈을 쓰느냐의 차이에 또 하나의 사례를 들냐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들 수 있습니다. 우리가 돈을 다 모은 다음에 물건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리 그냥 카드로 확 긋고 후불로 돈을 갚는 사람이 있어요. 똑같은 물건을 사지만은 이제 돈을 모아서 사는 사람은 늘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데, 카드를 그어서 마이너스로 해갖고 돈을 갚아 나가는 사람은 늘 바쁘고 분주하고 불안합니다. 근데 그거의 차이는 뭐냐면은 내가 돈을 사느냐 시간을 사느냐인 거죠. 그러니까 물건을 사느냐 시간을 사느냐인데, 정말 시간이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소중한 거고, 그 시간을 사기 위해선 다른 거 없습니다. 바로바로 모든 거를 바로바로 일처리하면 시간적 여유와 경제적 여유와 주변으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쌓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고, 성공의 길에 도달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점,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. 여러분, 어떻게 제가 드리는 내용이 말도 안 돼, 뭐 그거 배부른 소리야, 누가 그 제때 공과금 내는 거 몰라? 돈이 없잖아, 뭐 이런 식의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, 아무튼 같은 여건이라면 모든 거는 바로바로 신속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, 좋아요, 구독, 알림 잊지 말고 잘 부탁드립니다. 제가 또 내일 어떤 영상으로 찾아뵐지 고민을 하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. 안녕. 네, 감사합니다.